저희가 타이틀을 봐보시면은요, 이 생활관광을 만들 때 강진에서 일주일, 강진에서 맘확 푸소라는 타이틀을 사용을 했죠. 여기에 저희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죠. 푸소를 알리겠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풀어라 라는데 이 안에도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맘에 대한 강진에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풀릴까라는 것들이 조금 전 그 내용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마음을 분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활관광을 도전을 하시려면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개발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생활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연계 활용 사업, 그리고 관리 운영 조직을 어떻게 역량 강화를 시킬 것인지, 이 세 가지는 문체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풀었는데요. 어떻게 풀었느냐? 저희가 단어 사용을 참 잘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조만간도 그렇고, 나이트 드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적인, 저희 내부에서 제가 하거나 아니면 저희 팀장이 하거나 내부 조직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입니다, 마음. 첫 번째, 저희가 사람을 항상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를 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과 같이 따뜻한 강진. 이게 강진다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 마음의 줄임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스터 오브 매니지먼트, 이 세 번째 역량 강화, 조직 강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풀었죠. 경영, 관리, 운영 전문 집단,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으로 표현을 했고, 사실 이 부분이 저희 그 공모사업 심사받을 때 굉장한 좋은, 잘 맞추는구나, 해몽이 좋다 라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현재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많이 갖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정부사업 중에서는 공모사업이 DMO가 없으면은 이제는 공모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만들고자 하는 게, 사업들을 내면 일단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가져갈, 운영은 누가 할 건데, 여태까지는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성공한 사업들이 없다. 그 이유를 보니 운영한 돈은 일단은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운영이 흐지부지 되더라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운영기관을 어떻게 가져갈래를 항상 물어봅니다. 강진에서는 다행히도 6년 전부터 만든 저희 재단이 있기 때문에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일들이 많습니다. 뭐 돈은 점점점 늘어가고 하는 일들은 많아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재단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것들이 성과가 나니 강진이 크고 있다라는 거. 자, 개발 사업으로 마음푸소는 어머님 품과 같이 따뜻한 강진으로 해서 푸소 체험과 관광 체험을 해서 일주일 생활관광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상품을. 이게 핵심입니다. 생활관광 기본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 가는 대로 참가자들이 여러 가지들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더 좋은 모습으로 푸소 체험 연구회와 뭐 이런, 또 저희가 강진군 관광둘에 있거든요. 둘에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관광 관련된 조직들과 함께해서 더 키워나가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푸소가 원래 1박 3식에 농촌체험 포함해서 55,000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일주일 살기는 3식이 아니라 두 끼를 아침과 저녁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에서 5,000원을 제외하고 1박 2일의 단가를 5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6박 7일이면 곱하기 6해서 30만 원을 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이고 2인 기준이니 일주일간 2명이 오면 6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반은 공모 선정이 돼서 지금 15만 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15만 원은 개인 부담, 관광객들이 지금 내고 있죠. 저희가 관광들의 PD가 있는데 주민사업체로 만들어진 게 이 전기 자전거 운영사업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30대 정도의 사실 자전거를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으로 프로그램화 시키면은 이 전기 자전거 업체가 알려지고 또 두레 사업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 해서
5일간 전기 자전거를 1인당 한 대씩 빌려줬고요. 왜? 강진은 교통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가용을 갖고 오면 괜찮은데 대중교통,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젊은이들도 들어오거든요.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터미널로 들어옵니다. 터미널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푸소 농가에서 픽업을 가죠. 집에까지 가면 먹고 자고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돌아다녀? 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가 70km 정도 하루에 한 번 충전에 70km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진 지도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아까 4개 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해서 움직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진은 고려청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고려청자를 체험할 수 있는 컵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가죠. 근데 단순하게 청자를 알리기 위해서만 하는 것과 그게 아니고요. 청자를 만들고 나서 이 컵을 구워서 재벌까지 해서 받으려면 한 2달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메모리, 추억에 대한 부분 장치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으면 바로 만들어서 가져갔으면 그냥 강진에 대한 추억이 없을 텐데 2달 뒤에 잊을 때쯤 되면 저희가 보냅니다. 청자를 보내면 아, 내가 강진 갔다 왔구나. 그래서 그 청자컵을 보고 강진에 대한 다시 되새김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고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후기가 올라오는 것들이 청자컵을 받음으로써 다시 강진 생활을 되돌리고 있어요라는 후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기 있는 체험이 나도 가수인데요. 음반 만들기 체험을 해줍니다. 강진에는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전라남도 음악 창작소가 있습니다. 광역 단위별로 한 군데씩 문체부가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건데요. 저희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악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가수가 음반을 만드는 시스템들이 그대로 다 돼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못 부르시는 분이 하면 저희 기술자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음정을 다 맞춥니다. 맞춰서 그 자리에서 음원 추출을 해서 CD에 담아서 가져갑니다. 이게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네. 생전 사실 젊은이들도 그 시스템을 보는 게 힘들거든요. 서울에서도. 근데 어떻게 음반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체험들을 하고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부를 수 있는 CD를 가져간다는 게 굉장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데 문화자원이거든요. 문화예술자원인데 관광자원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아마 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서도 노출이 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뜬금없이 타 지역에 오시는 분 있으세요. 녹음하시겠다고. 아무 예약 없이. 네. 뭐 충청도에도 오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관광시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주일 살기하고 역금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지금 그런 기관들이 하고 있고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약 방법은 예약을 하고 입금하고 그리고 강진에 오셔서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존의 예약 방식을 깼습니다. 관광가에서 일괄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균등 분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철저하게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을 컴퓨터 또는 핸드폰으로 예약할 수 있게 웹에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푸소농가 115농가 중에서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를 하실 분들 손드세요 했더니 안 하시겠대요. 권유해서 50군데가 들어오셨고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그래도 손님들이 같이 있었을 때 조금 더 공간적인 분리가 되는 곳들, 그러니까 화장실이 하나 더 있거나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곳들을 30개를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 중간에 5군데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운영을 못하게 됐고 지금 현재 다시 뽑아서 29군데가 움직이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움직입니다라고 했을 때 반감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일주일 살기가 대박이 나고 돈이 사실은 수익이 바로바로 이제 예약을 하려면 돈을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다들 오셔서 사무실로 오셔서 내가 배울게. 다 배워가세요. 네, 지금 배워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본인들께서 다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강진 군민이 34,000명입니다. 근데 1000명이 일주일을 살아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우리 여행 패턴이 1박 2일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6,000명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살고 있느냐? 경제적인 부가효과가 굉장합니다. 저희가 숨겨진 게 있는데요. 이거 왜 할까? 단순하게 숙박만 제공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만 알려? 그 이면에는 숙박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농가라고 말씀드렸죠.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직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FUSO 푸소.kr 들어가 보시면 그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예약 시스템인데요. 후기를 봐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자연스럽게 농산물이 잘 팔리느냐? 저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에 본인들이 생산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요. 아, 맛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친환경으로 기른 거예요? 말씀하시면 신뢰가 그만큼 높아질 수가 없어요. 쌀과 과일 하시는 분들이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일주일 살기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자기 것만 사느냐? 그 주변 것도 사요. 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인들이 직접 그 농가에 있으면서 봤거든요. 공동구매 또는 본인이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판로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판로들을 엮고 나면 부가가치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저희 최종적인 일주일 살기는 왜 하느냐? 저는 귀농귀촌까지 유도를 하고 싶은, 사실 이 푸소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귀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일주일 살면서 이 전원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강진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밟고 왔습니다. 라고 대화를 통해서 귀농귀촌을 유도를 하실 수가 있고, 충분하게 그러면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방지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만든 사업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후기 봐보시면 그대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참여하신 분들이 강진에 대해서 살고 싶다라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이 부분을 뭐 기존 농가와 함께 알아보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연결을 하거든요. 체류형 관광을 모든 지자체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쉽게도 체류를 했는데 살 게 없어요. 대부분의 지자체 현실이 그겁니다. 간단한 뭐 소포장된 기념품을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쁘게 만들어진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관광 상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맨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은 팔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종합 선물 세트로 접근을 하셔야지 관광객들에게 매력도를 주실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일주일만 살아 몸만 피곤하세요. 지금 현재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전기 자전거, 청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만간 재원배우 체험, 그 다음에 농가 일손 돕기, 그리고 그 강진 같은 경우에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담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순하게 관광객으로 왔으니까 관광만 즐기고 가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고급적인 유명 가수들 많이 오시죠. 서울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지역에 오면은 의외로 그 문화부, 문체부 사업 공모를 통해서 유명 가수들, 그러니까 옛 뭐 7080 가수들 다 무료로 공연해요. 근데 정보가 없어서 못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단순하게 정보만 제공을 합니다. 관광이라는 거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모자하고 같다고 했거든요. 양복을 입어도 모자는 어울리고, 그 다음에 뭐 한복을 입어도 어울리고, 모자라는 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그 멋쟁이를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하고 어울리는 정보들만 제대로 주면은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이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이 2억 중에 80%가 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게 숙박 비용이거든요. 다 농가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이 체험들도 다 저희 내부에서 하고 있는 체험들이죠. 80%가 다 예산들이 강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 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1,000명까지 이제 저희가 치루어냈죠. 네, 이제 문화부 예산을 넘어서서 워낙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업이 끊이지 않게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확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고, 문체부 350명인데 3배 많은 지금 인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예약을 못해서 지금 난리들이세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한 분이 취소를 하겠다라고 요청 오시잖아요. 그럼 취소를 농가 주인께서 취소를 해주세요. 이제 돈 입금을 다시 받아야 되니 입금을 했으니까 그러면 취소를 하자마자 예약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자들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취소를 해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예약되는 상태가 지금 현재고요. 어느 정도까지가 돼 있냐면요. 성과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5월 달에 이게 이제 예약 인원들인데요. 5월 달에 8명 저희가 행사를 했고요. 5월 18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해서 6월 달에 22명, 코로나 계속 오죠. 네, 141명. 이게 지금 200 요때가 더 이상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호텔로 봐서는 객실 수에 따라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230명 정도 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26개 농가가 움직였을 때까지 해서 최고로 지금 11월 달까지 거의 풀로 움직였고요. 요때는 그 9월 달에는 딱 한 주 운영했습니다. 3주 서울 2.5단계에 올라갔을 때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를 움직였고요. 저희 홈페이지 접속 수예요, 이게. 이게 주별로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5월 넷째 주부터 홈페이지를 가동을 했습니다. 5월 넷째 주에 일주일에 한 600명 정도 들어왔죠. 일주일에. 그러니까 뭐 하루에 80명이나 100명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10월 둘째 주가 저희 홈페이지 접속 수가 하루 최고가 7,800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행사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예. 7,800명 노출 수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이날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중앙일보 나갔던 주입니다. 네, 중앙일보 나가고 나서 잠깐 사람들이 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군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었죠. 네, 다운이 다시 살렸죠. 그래서 보통 평균 한 300명 내지 400명 정도가 지금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예약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냥 지나쳐가서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접속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고, 하루 지금 계속 전화 옵니다. 이 시즌에 관광가하고 군하고 저희 사무실 일 못했습니다. 전화 받느라고. 현재까지도 일 300명 정도, 200명, 300명 정도 저기 사업을 마무리한다라고 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니 대단한 관심도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의미는 코로나 시기에 안 될 줄 알았더니 너무나 잘 된다. 왜? 사람이 적은 곳으로 찾아가기 시작했고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중이용 집합시설, 모텔, 호텔보다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곳을 찾아가는 게 현재의 이제 이슈,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에서는 안 되겠지만은 안 될 것 같은데도 물론 저희는 잘 되기 위해서 기획을 했지만 기획이 탄탄하게 돼 있기도 하지만은 코로나에도 살아날 방법들이 있고 지금 농가들은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자부심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이 모델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푸소라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경상북도에서는 한옥 스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숙박 자원들을 묶는 작업들을 아마 분명히 정부에서 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특색들을 담양에서도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중앙정부 사업은 결코 마다할 필요가 없으세요. 같이 움직이면 홍보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들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그 관광객의 편의 위주로 해서 이제 두 끼를 제공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두 끼를 제공하는 게 너무나 그 민박주들이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네 하고, 다행히도 관광객들이 저희는 설문지 분석을 꼭 하고 있거든요. 설문지에 두 끼는 나도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 먹고 저녁을 이제 드리잖아요. 저희가 식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식사가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식사를 하려면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되잖아요. 다들 6시에 식사하시잖아요. 근데 관광객은 돌아다니다가 이 시간 맞춰서 돌아오려고 하니 이거를 안 먹기에는 너무 아깝고 시간 맞춰서 오자니 이게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한 끼 정도만 제공을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오시는 분들이 첫날은 무조건 같이 식사를 하고 싶으시대요. 농가주분들이. 일주일간 같이 있으려면 얼굴을 터야 되는데 그 식사하는 자리가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도 첫날은 꼭 식사를 하고 마지막 날 헤어질 때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6끼 중에서 한 4끼 정도는 없애고 2끼만 살리는 방법들. 한 번 정해놓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고객의 그 니즈, 그 욕구들을 반영을 해서 계속 바꾸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궁금한 건 다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후손은 와서 체험을 해보시면은 뭐가 다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 6년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